안녕하세요. 자, 탐정사 7차시입니다. 자, 이 시간에 볼 부분은 보험 사기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보험 사기. 저는 늘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미래를 담보하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라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험이 없다 그러면은 자동차 운전도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또 보험이 없다면은 앞으로 건강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안전장치를 악용한 사례, 그걸 이름하여 보험 사기라 그럽니다. 또 우리 탐정사가 되게 되면은 이 보험 사기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이 보험 사기가 지능적으로 보험 사기를 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가 어떤 유형이 있는가? 유형을 살펴봤으면은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선량한 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필수 업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명이 보험을 가입했으면 9명은 선량합니다. 1명? 아니, 100명에서 1명이라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0명에서 한두 명. 그러니까 1, 2%의 미꾸라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는 98명, 98, 9명은 선량합니다. 이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 탐정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 사회적 문제. 부당한 보험금은 전체 가입자 보험료 인상 초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용어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매달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해서 매월 돈을 내는 것은 보험료라 그럽니다. 보험료. 그리고 어떤 내가 사고를 당한다거나 어떤 병이 생겨서 보험회사에서 내게 주는 돈을 보험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당한 보험금, 사기를 쳐서 찾아간 보험금이 많아지면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특히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자동차 보험료율이 올라간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 사고 많이 나면 그럽니다. 그 말입니다. 사회적 문제. 보험 재정 악화. 보험회사 건전성 해치고 보험 산업 발전을 제한다. 간혹 여러분들 어떤 비행기 사고, 물론 비행기 보험 같은 경우는 비행기 보험 들고 그 비행기 회사가 또 재보험을 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예컨대 비행기 사고, 큰 사고가 터졌다. 뭐 수백 명이 죽었다. 그럼 거기에 보험금 지급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보험회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 악화. 법질서 문란, 보험 시스템에 대한 불신 조작 및 사회 질서 훼손. 그렇죠. 이건 법꾸라지죠, 사실은. 이런. 그래서 탐정이니까 보험 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한 공정성 확보. 그러니까 보험 사기에 대한 탐정사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 안 하는 것이 없겠습니다만은 보험 사기 아주 탐정사 역할이 큽니다. 자, 그러면 보험 사고의 진위 여부의 과학적 검증. 물론 현장 조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달려가야 되겠죠. 사고 발생 장소의 지형, 환경, 상황 면밀 조사. 예컨대 이제 자동차 보험이다 그럽시다. 또는 화재 보험이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자동차 사고가 났다. 화재가 났다. 빨리 달려가서 사고 난 장소가 어떤 지형이냐, 환경이냐, 상황이냐 조사해야 되겠죠. 필요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실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본 사람이 있겠죠. 목격자 및 관련자. 사고 목격자, 주변 상인, 관계자 진술 확보. 특히 이제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 목격자를 찾는다는 프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싫어하는 거 있습니다. 실제 봤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합니다. 왜? 뭐 조사하는 경찰서나 조사기관에서 오라 가라 하니까 피곤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격자, 주변 상인 찾아내야 되겠죠. 진술 분석.
보험금 청구인, 정확하게 보험을 타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진술하냐. 목격자, 병원 기록 등 진술 일치성.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기 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보험금 청구에,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료를 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아는 제3의 어떤 사람을 보험 지급자로, 아니 피보험자로 합니다. 피보험자. 그리고 내가 보험금 지급자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에서 그 피보험자를 만약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다. 그럼 나한테 사망 보험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관성을 찾아봐야 되겠죠. 야, 그런 것이 일치하냐? 라는 것. 물리적 증거, CCTV,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등 객관이고. 자, 이런 것들이 보험사고의 진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의료 기록 분석을 통한 피해 검증, 병상 확인 및 활동성 감찰. 사실은 제가 아까 나이롱 환자 이야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은 의례적으로 뒷목을 잡고 나온다니까요. 실제 뭐 전치 1주도 안 될 것을 뭐 전치 4주로 한다든지, 그러면 그가 입원해 있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병상 확인해 보면 됩니다. 또 어떻게 하는가 활동성 관찰해 보면 돼요. 의료기록 분석합니다. 진단서, 치료기록, 진료비 내역, 뭐 이게 제대로 됐냐, 적정하냐 찾아봐야 되겠죠. 전문가 자문, 의료 전문가, 사고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치료기간 적정성,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의 합리성. 아까 말했잖아요. 대부분 여러분들 전치 적어도 전치 4주 이상, 4주 한 달이잖아요. 그 정도 됐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보험 피해자라고 해요. 전치 1, 2주. 그런 것은 그냥 아주 경미한 부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치료기간을 계속 넓게 잡는다든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이로 환자들 365일 중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365일 중에 366일까지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건 뭐 과장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료 기록 분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환자냐 아니냐, 누가? 탐정사가 역시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보험 사기가 경성 사기냐, 연성 사기냐. 쉽게 말하면은 경성 사기라 그러면은 큰 사건, 큰 사고 친 것. 그러니까 그 사기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친 것이고, 연성은 적게 친 것이고. 물론 여러분들 적게 친 사기나 크게 친 사기나 사기는 사기입니다. 다 범법이에요. 위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성 사기를 한번 볼까요? 경성 사기 적발이자 심층 조사 찾아내야 된다. 고의적 사고 유발, 의도적 교통사고, 자해행위 등 고의성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및 분석. 보험 사기단이 있어요. 보험 사기단. 이런 보험 사기단은 아주 서로 간에 팀을 만들어서 조직화해서 사기를 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일부 차 바퀴 밑에 들어간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사고를 유발합니다. 의도적으로. 또 심지어 찰과상인데 뭐 골절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뼈를 부러뜨려요. 그렇게 합니다, 고의성. 그러니까 이런 고의성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을 및 분석을 해야 한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성 사기라는 것은 사기를 꽤 크게 친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험 사기를 친 사람들은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서 한 달에 몇 번 한다든지 딱 정해가지고 계속 합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경선 사기는. 반복적 경미사고, 유사사고 발생 이력을 데이터로 검증하는 과정. 계속. 그렇게 해서 정말 반복적으로 경미사고를 계속 일으킨다. 그럼 경성사기가 돼. 나중에 큰 사기가 된 것이지. 사고 패턴 분석한 것. 공모자관계, 동승자, 상대방과의 사전 계획 및 공모관계를 추적하는 심층조사. 말 그대로 사기단이네. 응?
공모자가 있다면 사기다. 여러분들 사기 보험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연찮게 뭐 길을 가는데 또 차를 몰고 가는데 우연찮게 어떤 한 개인이 피해자가 됐다 그러면은 그건 사기 아니에요. 그런데 동승자, 상대방, 그리고 여러 사람이 집단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그건 사기죠. 그래서 공모자 공개를 밝혀야 되겠죠. 동기 및 배경, 경제적 어려움, 보험금 필요성 등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사전 변경. 그렇습니다. 뭐 생활이 힘들다거나 돈이 필요하다거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봐야 되겠지. 자, 경성사기고 연성사기. 아무리 연성사기라는 것은 그렇게 큰 사기는 아니겠지만 피해 과장, 조그만 것을 조금 더 크게. 쉽게 말하면 보험금을 50만 원 나올 것을 300만 나오게 한다. 실제 사고보다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한다. 그러겠죠? 사고 시점을 조작한다. 사고 발생 시간, 원인 등을 허위로 진술해서 전혀 인과관계 없는데 인과관계 있는 것처럼. 치료기간 연장, 봤죠? 불필요한 장기 치료로 입원 일당 편취. 한 일주일이면 끝날 것을 4주, 5주 해가지고 기간을 연장해서 일당을 편취하고 보험금을 먹으려고 하는 것. 손상 부위 조작, 손상되지 않은 부분까지 수리를 요구한다. 자동차 같은 경우 범퍼가 만약에 범퍼를 부딪혀가지고 깨졌는데 본니트까지, 차체까지 이렇게 해달라. 이런 손상 부위 조작. 야, 이것은 경성사기는 말 그대로 크게 친 것이고 연성사기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과장되게 한 것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의료보험 사기의 체계적 적발 방법. 이것도 역시 이제 의료 탐정사가 알아야 될 내용이겠죠. 허위입원, 실제 치료 불필요한 상태에서 장기 입원.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제가 말한 나이롱 환자입니다. 아프지도 안 했어. 살짝 다쳤어요. 입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입원합니다. 병원 출입 기록, 입원 중 무단 외출, 외박 등 의심. 대부분 이제 요즘은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라도 병원에서 함부로 외출 못 합니다. 수시로 보험감독원에서 옵니다. 체크하러. 과거에는 그냥 낮에는 병원에 있고 밤에 집에 가 잔 사람 됐어요. 무단 외출, 외박. 이것도 소위 말하는 나이롱 환자를 갖고 있는데요. 환자 활동 모니터링, 합법적인 범인의 환자 활동성 관찰. 살펴봐야 되겠죠. 의료진 면담, 담당 의료진의 의견 및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고. 근데 쉽게 말하면 의료보험 사기를 적발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방법. 누가? 역시 의료탐정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마는 의료보험, 대표적으로 보험 사기단입니다. 보험 사기단. 브로커 연루, 대규모 사기 조직 적발.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규모가 크죠. 과거에 여러분들 소매치기 집단, 절도 집단,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제 이 보험 기술이, 보험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보험 사기꾼, 브로커가 생기더라 이거야. 타인 명의 도용,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 가입 후 사기를 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 가입해갖고 그 사람이 다치게 한다든지 또 다음에 이제 보험금 수령자를 나로 한다든지 피보험료 달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기치는 경우. 네, 브로커 연루돼가지고 조직적으로 전문 브로커 개입, 보험 사기 전문 조직의 체계적 관리. 이제 지금 이 보험 사기로 생활해 나간 사람 꽤 많다 그래요. 또 보험 사기로 이 자기의 수익을 창출한 사람이 꽤 많다 그럽니다. 소위 말하는 보험 사기 전문 조직. 이게 브로커가 연루되어 있는 것. 이것도 찾아내야 된다. 관련자 관계 분석, 사기 가담죄들에 관해 관계 및 역할 분담. 각각의 다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실제 신체적으로 어떤 자기 스스로 신체를 저상 잡혀서 다치게 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이제 유인한다든지 또 보험금을 어떻게 편취한다든지 다 조직적으로 이 집단이 움직이죠. 이걸 보험 사기 단위라 그래요. 그래서 관계 분석을 했지. 그리고 자금 추적을 해봐야 돼. 보험금 지급 후 이 보험 사기단이 있으면은 당연히 역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A, B, C, D. 그래서 사고를 내서 다음에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사고 처리해가지고. 보험 받아서 A, B, C, D, E가 자기 역할에 맞게끔 각자 보험금을 대다 그래요. 물론 몸을 담보로 한 사람은 가장 많이 받겠죠. 자, 그런 자금 흐름을 추적해 보면, 아, 이건 브로커와 연루된 사기단이구나. 금방 알아낼 수 있다. 역시 이런 내용들을 누가 합니까? 보험 탐정사가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한 종합적 증거 수집. 아무래도 이제 이런 보험 사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공개 정보 활동, OSINT, 맞죠? 예,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 이건 다 드러난 내용입니다. SNS랄지 언론 보도랄지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 그걸 갖고 이제 거기서 종합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또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내용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관계기관 협조, 경찰, 소방서, 병원 등 공식기관 정보. 그러니까 어떤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경찰과, 화재는 소방서와, 나이롱 환자는 병원과 이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사기단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 말입니다. 지금. 금융거래 내역. 거래 내역. 아까 말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그 보험금을 어떻게 분배하냐. 몇 명이서 어떤 비율로 그 관계들은 어떠하냐. 라는 것이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및 브로커 수수료. 그렇습니다. 디지털 흔적을 분석한다. 요즘은 이제 또 아무래도 IT 기술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디지털에 뭔가 남겨져 있겠죠. 온라인 활동, 위치 정보 등 디지털 증거. 이런 증거 활동,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 보험 탐정사가 빨리 증거를 찾아내서 보험 사기를 찾아내야 되겠다. 물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떤 범위 합법적 조사를 위한 필수 준상, 개인정보보호 다 그렇습니다. 모든 여러분들 탐정사가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그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피조사자가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유출 금지. 그렇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건 탐정사 자체가 걸릴 수가 있어요. 범법자가 되니까. 사생활 침해 금지 마찬가지죠. 주거 침입, 사적 공간 촬영 등 금지. 주거 침입은 이것도 범죄입니다. 주거 침입죄라고 우리가 형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예 이건 주거 침입은 헌법에 나와 있어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적 공간 촬영, 몰카.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의 촬영은 가능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도청, 감청, 불법 녹음. 녹음 같은 경우도 상대방의 동의하에 녹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 녹취한 것은 증거로서 채택이 안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객관적 유지, 근거 없는 의심이나 추측으로 명예훼손. 근거 없는 의심이나 추측 정확해야 되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이네들이 내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보험 사기단이다 라고 해야지. 우리 생각할 때 의심스러우니까 우리가 저 사람 분명히 그럴 것 같은 추측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합법적 조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최근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보험업도 커졌고 규모가 또 보험의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지금 과거와 같이 뭐 자동차 화재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은 보험이 많아요. 농어촌에 재해보험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보험 사기가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이 보험에 관계된 탐정사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험 사기 조사를 위해서 이
보험 탐정사가 보험 사기가 어떤 유형이 있으며 그걸 쫓기 위해서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법의 테두리, 합법적 조사를 위한 필수 사항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차시 보험 사기 조사에 대한 보험 탐정사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